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추위 발달에 필요한 인자, 반추위는 그럼 어떻게 발달시켜야 되느냐? 발달시킬 때 가장 먼저 이제 박테리아가 접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 환경, 박테리아는 물 속에서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을 섭취할 수 있게 송아지에게 해줘야 됩니다. 송아지가 젖을 빨면 젖 속에 수분이 많은데 그래도 물을 줘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송아지가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리로 들어가게 되고,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사위로 들어가서 분해 이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에 우유가 들어가게 되면 이리에서 결국 부패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내부 탈수가 일어나서 송아지가 폐사를 이르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근육 조직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래야 반추위 수축이 가능합니다. 근육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간혹 농가에 가 보면 송아지가 정상적으로 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제 간혹 가다 보면 등이 구부려진 송아지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등이 척추가 굽은 송아지가 나오는 원인이 반추위 근육이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 조사료는 수분을 결국 물을 많이 먹게 돼서 그 무게를 위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위가 하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하수에 인해서 무게를 못 견디니까 이 척추가 굽어져 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나중에 비육을 해도 이런 소들은 지육 중량이 유전 능력이 갖고 있는 만큼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먹어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흡수하기 위해서는 반추위 유두돌기가 잘 발달되어야 하는데, 유두돌기를 발달시키는 것은 결국은 부틸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틸릭 애시드. 부틸산이 만들어지려면 결국 농후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되고, 농후사료가 분해돼서 프로피온산이나 부틸산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때 부틸산이 결국 반추위 발달의 1차적인 화학적 발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질의 이용성, 결국은 미생물이 먹을 기질, 결국은 사료죠. 물론 젖을 먹을 때는, 어미젖만 먹을 때는 젖을 먹어야 되지만은, 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마른 사료, 마른 곡물이 중요합니다. 곡물이 결국은 부틸산을 만들어내서 이리의 화학적인 발달을 촉진하게 됩니다. 물론 장육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추위 상피와 유두의 발달은 결국 부틸산에 의해서 발달이 된다. 항상 우리는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료를 급여하는 게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후사료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먹이느냐, 물론 기간은 5개월까지입니다. 5개월까지는 농후사료 위주로 사용하는 게 송아지의 성장에 가장 이롭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농후사료나 다 똑같으냐? 아닙니다. 우유 대신 분유를 먹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티, 질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좋은 걸 먹이느냐, 좋다는 건 어떤 거냐, 결국 단백질이 높고 소화가 잘 되고 이용률이 높은 그런 걸 말합니다. 단백질이 무작정 높은 게 좋으냐? 높으면 물론 설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GH, 그로스 호르몬, 이는 숙면만 취해도 사실은 분비가 되고요. 우리가 어릴 때 잠 잘 자는 애들이 키가 잘 크는 게 바로 이 GH의 영향인 거예요. 근데 그 인슐린도 있고 성장 호르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루카곤도 있고 그 다음에 IGF-1이 있습니다. IGF-1이 성장 호르몬 전체 중에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IGF-1이 분비되려면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24% 이상일 때 스모킹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아쇠를 당겨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분유를 먹이는 송아지든 어미젖을 먹든 단백질이 24%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기른 송아지들은 사실 젖병으로 갖고 좋은 분유를 먹여서 키운 송아지가 훨씬 어미 밑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생후 3개월까지 그 배합 사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후 3개월까지 배합 사료의 CP 단백질 함량이 결국 24% 이상일 때 성장이 최대한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송아지에게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송아지 성장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송아지가 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앞쪽에 늑골이 잘 발달되고 나면 송아지가 이렇게 됩니다. 채심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 지육 중량이 많이 나오고 지육률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전늑골이 자라는 것은 생후 3개월까지 영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3개월 이후에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가 비육을 해서 출하할 때 지육을 결정짓는 키나 체장은 생후 5개월까지의 키가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생후 5개월까지 키가 크는 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IGF-1이 분비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모든 게 영양인데 그 영양은 결국 유두돌기를 잘 만들고 이걸 통해서 흡수를 잘 해야 되는데,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틸산이다. 이 부틸산에 의해서 결국 유두돌기가 만들어지고 흡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실험적으로 농장에서 부틸산을 별도로 첨가했을 때 생후 5개월짜리 송아지가 사료를 7kg, 8kg 먹는다면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거짓말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해보게 되면 먹고도 안 싸고 소화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부틸산을 급여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결국 반추위에서 먹은 사료가 휘발성 지방산이 돼서 흡수되는 능력은 이 휘발성 지방산의 생산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어린 인형부터 마른 사료를 제공하면 흡수 능력이 증가되고 유두돌기 발달이 증가하고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흡수 능력이 증가하는데, 결국은 유두돌기가 잘 발달되면 전체 표면적이 증가해가 그 면적이 증가하는 게 200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발달이 안 된 거와 발달된 거의 흡수 능력의 차이는 결국 그것이 성장과 직결된다. 먹고 안 싸고 흡수가 잘 돼야만이 흡수 이용하고 그걸 로스로 안 가고 실제 성장으로 가게 됩니다. 휘발성 지방산이 흡수 능력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은 부틸산이다. 우리는 그걸 꼭 인지를 하고 소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주령까지 소를 우유만 먹였을 경우 우리가 전혀 발달이 안 됩니다. 유두돌기가. 근데 우유하고 곡류를 같이 먹은 소는 유두돌기가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준. 근데 우유하고 건초를 먹인 소는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송아지에게 건초 주는 것보다는 5개월 이내 송아지는 결국 배합사료, 어미젖 이걸로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료를 전혀 안 주느냐? 안 주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 간혹 고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나온 논문인가 보면 생후 3개월까지는 섭취 사료에 7.5%의 조사료를 급여하고 5개월까지는 약 13% 정도를 급여하는 걸로, 그 정도 급여하면서 농사료를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를 잘 만들고, 지금은 이제 부틸산을 갖고 코팅을 해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첨가제가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12주령에 우리가 송아지를 잡아보면 우유, 건초, 곡물을 잘 먹은 게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는 전혀 우유하고 건초만 먹였을 때는 발달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부틸산입니다. 생각하시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송아지가 태어날 때 애초에 1위에는 균이 없는 무균 상태라고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균이 접종되는 건 어미가 핥아주면서 그때부터 마우스 투 마우스, 애니멀 투 애니멀, 결국은 소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송아지를 어미인데서 완전 분리하게 되면 박테리아는 그래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먹이에 있는 게 붙지만은 프로토조아는 없다. 물론 일부러 우리가 비육 촉진하기 위해서 프로토조아를 제거하는 성장 촉진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 때는 프로토조아가 있는 게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생물은 그 환경, 우사 환경, 송아지가 자라는 환경 중에 사료에 묻어 있는 균들, 그 다음에 오염된 우사나 우상에 있는 균들에 의해서 균이 접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균이 접종이 돼도 먹이, 기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H가 미생물마다 적정 pH가 다른데 그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적절한 pH가 돼야 되고, 그리고 미생물은 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유롭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결국 균은 잘 자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는 능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추인
박테리아는 태어날 때 노박테리아, 아예 박테리아가 없습니다. 24시간 내에 많은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초기에는 호기성균입니다.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균들을 말하는 호기성. 반대되는 건 현기성균이라고 하고, 이 현기성균은 산소가 있으면 생존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살 수 있는 통성 현기성균들이 있습니다. 그런 균들을 이제 그 산소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마른 사료 섭취로 전형적인 반추위 박테리아가 확립이 되는데, 사료 겉에 균들이 수없이 많은 균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메주를 예전에 만들어서 볏짚을 갖고 가에 그 테두리를 해가 할 때 발효가 잘 됩니다. 어느 날 그걸 모르고 나이론 끈이 나오고 난 뒤에 나이론 끈으로 해서 했을 때 메주가 발효가 잘 안 되고 썩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볏짚 가에 묻어 있는 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가 상당히 높게 되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메탄분해균이나 섬유소 가수분해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가게 됩니다. 그건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추위 미생물이 발달되는 것은 최초에는 발견되는 게 5시간에서 8시간, 피크에 도달하는 건 4일경입니다. 주로 이때는 대장균이나 콜로스트리디움, 스트레프토코커스 오비스라는 이런 종류들입니다. 근데 젖을 먹게 되면 젖을 분해하는 락토바실러스 쪽에 균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락토바실러스 균들이 유당을 젖산으로 분해합니다. 그 젖산을 이용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료를 먹게 되면 사료 속에 있는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용하는 균들이 쭉 만들어집니다. 결국 어떤 거 섬유소를 먹게 되면 섬유소를 숙실산으로 만드는 균들이 나오고, 결국 이렇게 되는데, 정상적인 세균총이 완성되는 데는 5에서 13주가 걸립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먹이나 환경 의존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적인 세균총을 만들어서 제대로 반추동물로 만들어서 키우는 게 가장 경제적인 사양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프로토조아는 보통 5주에서 9주 정도면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미하고 같이, 다른 소하고 같이 있을 때고 한 마리만 따로 띠갖고 놔두게 되면 프로토조아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추위에서 발효되지 않은 물질은 반추위를 떠난다. 근데 입자가 큰 거는 3위에서 다시 빠꾸시켜서 결국 1위로 가서 다시 분해를 해서 4위로 내려가게 되고, 입자가 작은 것들은 4위를 통해서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반추위에 있는 근육 활동은 매우 빠른 일량 4일에서 6일경에 박테리아 접종이 시작되고 곡물급여와 개시하고 관련되어 있다. 곡물을 빨리 먹이면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대세균은 생후 3일부터 나타난다. 조사료 섭취는 타고난 본능이지 그걸 소화시킬 수 있어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아지를 키우면서 어미에게는 사실 볏짚이나 베스큐 아니면 애니멀을 급여하면서, 송아지인데는 양질의 조사료 돼갖고 티모시 프리미엄급이나 이런 걸 줍니다. 근데 송아지가 안 먹습니다. 엄마인데 미안해서 못 먹죠. 실질적으로 송아지는 조사료 섭취를 엄마가 먹고 있는 조사료가 51% 이상을 먹습니다. 나머지 아무리 좋은 걸 줘도 51%를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럼 반추동물에서 반추위를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추위 없이 반추동물이 생존 가능하냐? 반추위의 조기 제거 또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이용한 우유 사용의 연장. 지금 그 호텔에서 고특급 요리로 사실 나오는 빌 송아지 고기는 사료를 한 톨도 안 먹이고 근처도 안 먹인 송아지 우유만 먹여서 기른 송아지 고기를 빌이라 해서 호텔에서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죠. 어린 반추동물은 반추위 발효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의 생존율이 감소하고 6 내지 8개월 사이에 급사를 한다. 이 반추위는 결국은 먹이를 제공함과 동시에 바로 반전이 된다. 반추동물은 대사적으로 반추동물로서의 기능을 위해 정해진 길을 간다. 환경 조건만 되면. 미생물의 발효의 최종 산물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결국은 반추동물이다. 우리 미생물과 소는 공생관계입니다. 나중에 반추위